컨캣에 이어서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병하였다라고 할 때의 그 머지입니다. 먼저 A와 B와 같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옵니다. 이것의 코드는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한 그냥 하나의 구성일 뿐이고요. 자, 이 A와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df1, df2가 머지를 통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단 이때에 기준 키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름이라고 조정하고 싶을 때 on, equal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름의 기준으로 따라서 같은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키 값이 같을 때 동일하게 진행되게 되고요. 그 데이터들을 쭉 나열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df1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df2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non-matched, 즉 그 키가 동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도 A와 B를 섭렵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김3세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김2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 머지를 df1, df2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on을 이름으로 정한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how가 있습니다. how equa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옴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자, inner라고 하게 되면은 이 A와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키만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C를 보면요, 이 둘이 겹치는 부분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3부터 김8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이 김2가 아웃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키를 만들어 놓고 그 키에 따라서 해당 열 정보들을 쭉 데이터를 나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너가 아니라 반대로 아우터일 때에는 이 키가 바깥쪽이어도 겹치지 않아도 모두 나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서로에게 없는 정보가 있게 되잖아요. 그 없는 정보는 예상할 수 있듯이 not available number, non-available number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left라고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이 파라미터 왼쪽 것이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키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키와 겹치는 오른쪽 df의 정보만 가져와서 왼쪽 그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김9이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nan이 생겼죠. 다음으로 write도 마찬가지로 df1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요. 이 겹쳐진 부분들이 먼저 나온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df2에 김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김셋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f1과 df2가 겹치는 김셋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둘이 안 겹친 것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달랐어요, 예상과.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질지는 사실 그 프로그래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적으로 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 A, B가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이 두 개의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김둘, 김셋 이 모든 키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문제는 이 중간이란 데이터가 양쪽 데이터 프레임 모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쪽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알아서 언더바 x, 언더바 y라는 순서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방식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언더바 x와 언더바 y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의 apply와 iter rows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는 이유는 사실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그
선언하는 함수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고 있는 함수들을 바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이터로브즈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특수한 함수가 만들어진 이유는 활용해 봐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별과 그리고 어떤 성적 이상, 그리고 다음에 어떤 성별과 성적 이상의 정보만 가지고 이 P 혹은 F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만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합격이라고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F1을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apply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listUp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이 X라는 것을 입력받고 이렇게 F1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인트로우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롤을 가져와서 성별이 어떨 때,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일 때 등등을 이용해서 바로 패스 리스트라는 것을 빈 공간에 만들어 놓고 어펜드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이러할 때에 인덱스를 가져오겠다 라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활용할 때에 굉장히 딱딱 활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인덱스를 가져올 때에 이 인터로우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패스 리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에 대하여 파이썬을 기준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